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국내 포털 1위 기업이고요. 과거에 2000년대에 닷컴 열풍이 일어나던 시점에서 결국에 치킨 싸움에서 승리한 기업입니다. 과거에 국내 포털 쪽 인터넷이 보급화가 되면서 다양한 검색 엔진들, 수많은 엔진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다 문을 닫고 네이버 그리고 이제 현재 카카오인 다음 쪽만 살아남았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일단 국내에서 네이버가 이 검색 포털로 인지도를 쌓으면서 수많은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그래서 네이버 쪽에 전면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 수입이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다 준 그런 기업입니다. 이후에 액면 분할도 하고 주가의 흐름을 많이 봤는데 46만 5천 원, 네, 이 자리를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졌죠.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주가였는데, 이제 액면 분할을 이제 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최고 정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1년 자 6월달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주가의 상승들이 다 폭발적으로 올라갔을 텐데요. 제로금리와 현금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현저하게 늘어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가담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코스피가 3천을 넘었으니까 말이죠. 일단 네이버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현재 주가의 하락폭을 따져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65% 정도의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18만 5천 원에 오늘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달에 주가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지금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현재 네이버의 주가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포시마크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당근마켓 같은 그런 기업을 2조에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수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수익성을 떨어진다.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포시마크라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은 이제 과거에 주당 100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대략 이제 주당 19달러? 요 정도의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1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포시마크가 연간 10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네이버가 현금 자산이 대략 한 3조 5천 정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사를 여러 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의 현금 및 차입금 현황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3조 5천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차입금 자체는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은 1조 2천이라서 차입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 나가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또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가 섞인 얘기를 많이 했죠. 너무 이제 무리한 빅딜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이버가 창사 이래 가장 큰 빅딜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호재를 받지 않고 우려가 섞인 부분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뭐 이후에 사업에 대한 비전 또 매출 상승 뭐 영업이익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뭐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공시를 내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 지금 단기적인 바닥 구간을 15만 5천 원짜리를 이렇게 쌍바닥을 두 차례나 바닥을 찍고 나서 한 달 사이로 두 차례나 이렇게 바닥을 찍고서 저점을 지금 현재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도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평소에 거래량이 많지 않고요. 이 단봉의 흐름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졌던 10월 달부터 현재 12월까지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19만 5천 원이 단기 박스권의 상단이고, 자, 15만 5천 원 정도, 대략 한 15만 7천에서 8천 원 될 것 같은데, 15만 원대 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의 하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를 접근한다면,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그래도 매수의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자리가 이 단기 박스권 상단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면서 강한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요 기준봉을 가지고 매수를 해보면 되는데 아직 그런 기준봉이 나오지 않았고 박스권 상단에 거의 주가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더 주가가 올라가겠지라고 예측을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의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은 뭐 굉장히 우수하죠. 뭐 네이버에 대한 기업 가치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과 재무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많고 부채가 적기 때문에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IT 기업이 그런 다른 제조업과는 다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성장성과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포시마크에 대한 시너지 효과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뭐 주가 하락에 따른 네이버에서 배당 정책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분기 배당도 914원을 준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줬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번에는 뭐 한시적인 수익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그래서 주당 914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을 했나요? 뭐 이런 부분들은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가장 좋은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 주주분들한테 좋은 흐름이겠죠. 일단 현재 네이버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 이제 우량주니까 수급을 따라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기관의 연기금의 재매수가 조금 눈에 띕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12월부터 연기금들과 투신이 이렇게 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이제 매수한 이후에 또 매도를 또 하는 연출이 나올 테지만 일단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순매수를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네이버의 주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이버의 주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고점 자리였던 46만 5천 원, 최고점이었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런 최고점에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런 꼭대기층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손실이 나면서 물리는 경우가 뭐냐면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는 꼭 종목이 내 눈에 안 보이다가 이 종목이 고점에 올라가고 나서 비싸질 때 사람들이 와 이 가격 많이 이 종목이 뭐 많이 올랐다더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내 귀에 들어올 때쯤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 관심을 갖고 덜컥 매수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수의 패턴은 꼭 고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절대로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고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이 바닥을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는 지금 고점에서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월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직전에 저점 자리가 대략 한 15만 5천 원이거든요. 15만 5천 원 자리가 지금 인근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달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갈 때 주가 상승했을 때의 매물대들 그리고 2014년과 2019년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할 때의 매물대들 이런 구간들의 매물대를 살펴봤을 때 해당 종목의 바닥 구간으로 다지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브레이크 자리는 대략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자리에 내려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애가 주가가 밑으로 더 빠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추세를 그어봤을 때 이런 추세선 하락 부근을 터치하는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계단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월봉상에서 보이는 이런 주가의 흐름들 바닥 찍고 나서부터 계단식의 우상향,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우상향 한다면 이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물려있던 이런 매물대 자리들 보이시죠? 28만원 정도 자리에 네이버의 매물대가 좀 제일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도 많고 상승했을 때 지지를 받았던 이 자리라서 네이버를 장기적인 투자 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네이버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27만원 자리까지도 홀딩해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얘기했던 포시마크 이슈가 약간 조금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났는데 뭐 미국 포시마크 인수 관련해서 뭐 주주 소송으로 휘말렸다 이런 단독 기사가 났는데요. 뭐 인수합병 과정에서 뭐 기존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소송에 들어간 것 같아서 네이버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포시마크 인수가 무산이 된다면 뭐 주가는 한번 슈팅이 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포시마크와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면 포시마크를 인수해서 차입금을 납부하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파워와 포시마크와의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좀 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둘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서 만약에 네이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내가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손실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월봉하고 주봉상을 봤을 때 네이버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온다고 하면 뭐 20만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 자, 요 구간에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내가 네이버를 수익이 나고 있거나 뭐 약손실이 나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조금 덜어내면서 매도의 관점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이제 계단식의 하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단기적인 추세가 막바로 빠지기보다 자, 요렇게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밑으로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이런 계단식의 하락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 15만 5천원 자리가 직전 저점 자리인데 여기 15만 5천원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여기 자리가 깨고 내려가면 그 밑에 지지 라인이었던 그 밑에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자리가 대략 한 11만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여기 자리를 이탈하고 과거에 보여줬던 계단식의 하락을 한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가 반등 잠깐 보였다가 밑으로 한번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네이버가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직전 저점 자리였던 15만 5천원, 15만 6천원 이 자리를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로스컷을 하셔야 된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15만 5천원짜리를 꼭 손절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의 15분 봉 차트입니다. 네이버를 저라면 신규에 매수를 한다면 저라면 이제 16만 7천원에서 15만 9천원, 네, 요 사이에 매수의 관점을 갖고 싶네요. 현재 주가에서부터 주가가 좀 더 빠지면서 여기 구간, 매물대가 쌓여있는 요 구간까지 기다려 봤다가 16만 7천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매수하지 않고 관망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주가 분석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뭐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국내 포털 1위 업계로 뭐 꾸준한 실적과 매출액, 아주 우수한 재무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악재로 미국 포시마크 인수에 따른 뭐 시너지가 있을까? 그리고 매년 1,000억 원의 적자가 나는 기업을 2조나 주고 매수를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차입금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많은데 또 회사의 입장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악재가 조금 있고 주가가 조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현재 수급이 기관 쪽,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관의 매수 동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자세한 이야기는 또 각설하고요. 일단 네이버를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6만 7천원에서 15만 9천원짜리니까 이 자리에부터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하시고 이 자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시면 됩니다. 꼭 이 자리가 안 온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에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손절가는 15만 5천원입니다.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계단식의 하락을 내려왔기 때문에 15만 5천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 밑에 지지라인이었던 1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하셔가지고 손절가로 로스컷을 꼭 대응하셔야 되고 매도가는 단기적인 반등자리 부분 주가상에서 여기 20만원짜리가 단기 박스권 상단이니까요. 20만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요 23만원, 25만원 요 구간을 단기 박스권 상단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내가 한 16만원 후반에서 매수를 했다. 가정하면은 뭐 고점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15% 정도의 단기 수익을 예상을 해보면서 네이버를 접근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조정 나오는 자리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워낙 우량한 주고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재미없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안정적인 매출과 재무 상황으로 뭐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네이버니까요. 뭐 이제 IT 기업 쪽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거의 탑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뭐 국내 기술주 중에서는 원투를 달리고 있는데 네이버가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면 뭐 단기적으로도 매수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라는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